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씹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죽이나 미음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 왜 좋다 그랬을까? 씹어 먹는 것이. 예, 침에서 어떤 좋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가 나와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침이 나온다는 뜻일까요? 안 나온다는 뜻일까? 예, 요즘은 다 기가 말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을 포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기가 약하다 보니까 씹지도 못하고 치아에 도로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도구도 바뀐다 그래요. 옛날에는 찌개 지고 농사 지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보지를 못하잖아. 그죠? 일단은 우리가 사람의 신체 구조에 봤을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볶음국식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주식을 곡식으로 먹어야 되고 생채소나 생과일이나 뭐 이런 거 동물성 고단백질 음식을 삼가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영양 문제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영양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금속 원소, 다른 말로 하면 미량 원소, 아주 또 고차원적으로 하면 미네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호르몬계나 면역 활동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이 좋다 그러는데 그것은 주로 통곡류의 껍질 속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게 하는데 사실은 먹어도 그 현미 섬질 속에 있는 미네랄을 뽑아낼 수 없어요. 그는 태워야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 보면 뭐 덜 볶으면 느글느글한데 많이 볶으면 고소하지, 그죠? 고기가 타면 벤조피렌 발암 물질이 나오지만은 뭐 깨가 그렇게 타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고소한 맛 자체가 미네랄 맛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을 볶을 때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그 동물성을 많이 먹는 데 비해서 큰 병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주화의 비기라 그래서 구운 빵을 많이 먹어요. 그럼 빵을 구울 때 곡식 속에 전분하고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고열에 의해서 프로닐라이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겨요. 이것은 암도 예방해주고 심장병, 고혈압 어디에나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성경에도 그랬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어쨌든 우리가 마른 음식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곡식은 이 프로닐라이신은 이렇게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강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생채소나 생과일에는 거의 기능이 없어요. 성분적으로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서 잘 안 나무고 더 난다. 그다음 뭐 혀를 깨물었는데 잘 안 아문다. 이런 사람들이 볶음국식을 먹으면 아주 빨리 나버려요. 혀를 깨물어도 상처가 없어버려요. 신속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무가 타면 수치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비누를 가지고 빨래하는데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나무나 이런 걸 태운 재를 가지고 물을 부어서 잿물을 가지고 빨래를 했거든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거 우리가 이제 곡식을 볶을 때도 그게 잿물이 생성되겠죠. 이걸 계속 먹으면은 이 잿물이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서 재활용 비누가 돼요. 혈관도 청소하고 때도 분해하고 지방도 녹여내겠죠. 그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비만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겨울에 쇠는 잡으면 차요. 나무도 차요. 근데 수천 잡으면 어때요? 별로 안 차요. 왜냐하면 숯에서 나오는 원적에서는 천년이 가도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냉해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밭에다 뭘 많이 넣을까요? 숯을 많이 넣지를. 그러면 그 지열이 온도가 높아지겠죠. 작물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꾸준히 먹으면 배가 따뜻해지는 것 원인 중에 미생물 활동도 있지만은 숯도 그 역할 중에 하나를 이제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 장내에 이제 가스가 차고 유독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숯의 탄소가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유해 독소로부터 이제 신체를 지켜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보시오, 번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정신 수양하는 데는 묘한 법이 따로 없네. 묘한 게 따로 없다 이거예요. 입안에 가득 고인 맑고 맑은 그 진액을 한시라도 놓칠세라. 자주자주 삼키면 팔다리가 더워지고 얼굴빛이 좋아지네. 몇천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일세. 그 침을 삼킨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 화가 이렇게 오를 때 이 침이라는 것은 그 열을 끄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에 3대의 침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침이 잘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기가 순환이 잘 되면 침이 잘 나와요. 우리 어릴 때는 막 입가에 침이 흘러가지고 수건도 달고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 움직일 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기가 없는 시대에는 기가 완전히 사라져요. 우리야 뭐 발찌, 목걸이, 기를 수신하는 걸 차니까 그렇지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도 움직일 때는 몸에 기가 돌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압니까? 이 젖 빠는 힘, 그죠? 이게 치아 운동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살펴봤어요. 기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형태장기, 우리 몸의 어떤 장기나 기관이나 세포나 유전자나 원자 단위를 이렇게 다 깨지지 않게 잡아주는 형태장기가 있고, 혈액순환이나 임파액이나 경락에 이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입안에 음식을 넣고 씹을 때 채소를 씹어도 기가 안 나오고 고기를 씹어도 기가 안 생기고 과일을 씹어도 기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음식이든 곡식이 딱 들어가잖아요. 곡식이. 그러면 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 있죠. 글로 기가 들어가요. 이것은 몸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기예요. 참 묘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턱 있지 않습니까? 턱. 이 턱으로 또 기가 들어와요. 이 턱 끝으로. 이 기는 우리 몸의 형태장을 잡아주는 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우리 몸 전체에 기가 들어가게, 돌게 돼 있어요. 참 신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근데 빵이라든지 발효 음식 있잖아, 그죠? 이런 걸 먹을 때는 기가 안 생겨. 참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닐 때 햇볕을 보면 이 정수리로 태양에서 기가 나와요. 근데 그 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색깔로 치면 보라색이에요. 나팔꽃색이라고. 그것이 이제 아주 짧은 파장인데 자외선 내놓고는 가장 짧은 파장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에 태양에서 오는 기를 주는데 이것이 뇌를 통해서 정수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 햇볕을 볼 때 들어오는데 소가죽으로 된 모자를 쓸 때는 기가 들어오는데 일반 천이든 뭐든 덮어버리면 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얼굴에다 이 선탠그림 바르죠. 기가 안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맨발로 다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오는 이 보랏빛 나는 이 가시광선에 이 우리 몸에 지금 뭐 다 땅에 기가 죽어버렸으니까 기는 10발가락 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어버리면 기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버려요. 어쨌든 살아갈 구멍은 뒀는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불편한 구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맨발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구름이 꼈잖아요, 구름이. 구름이 낀 날은 기가 안 들어와요. 구름이 이 보라색 그 기를 주는 파장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낀 날은 마음이 어때요? 밝아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집안에 있다가 우울증하고 괴로울 때 햇볕 가운데 딱 문 열고 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뭐가 도니까? 기가 들어와서 도니까. 근데 나갈 때 막 바르고 싸매버리니까 기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발가락까지 다 싸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게 밖에 나가도 기분 좋은 걸 몰라. 예, 하늘이 아무리 기를 줘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기들이 지구에 안 내려서 우리 몸에 생기가 사라진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아서 기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봤을 때 유일하게 나팔꽃. 이 나팔꽃을 햇빛이 있는데 나팔꽃을 봤을 때는 나팔꽃에서 그 파동이 좋은 기가 눈으로 들어와요. 다른 거 꽃은 제가 해보면 전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나팔꽃 맞습니까? 나팔꽃이에요. 이 집에다가 벽에다 담이나 울타리에다 이렇게 나팔꽃을 심어놓은 집이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나팔꽃을 심어놓은 집에는 집안에 기가 있어. 근데 아파트에서 우리가 나팔꽃을 심을 수가 있나요? 빌라에서? 있다 근데 이제는 불가능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수신하는 걸 찾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뭐 텃밭 만들어 놓고 나팔꽃 심어가지고 사는데 겨울에는 또 어떡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곡식을 갖다 이렇게 다 조사해 봤더니만요. 특정 지역에서 나는 곡식, 그 중에 쌀보리라고 있어요. 쌀보리. 이게 고창, 한평, 영광 요 세 지역 바닷가에서 나는 보리만 희가 계속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갯벌의 영향도 있고, 다른 데는 다 바닷가 해안에 갯벌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만, 이 지역의 이름, 제가 전에 한번 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거는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썼지, 그전에는 다 우리는 오방색이었어요. 오색 찬란한 오방색. 뭐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거는 근대 고대는 우리가 쓴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 빛깔과 오색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파음과 시음이 두 개가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파하고 시음은 인간의 생명 파동을 반대로 돌려버리는, 꺾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민속 음악에 파하고 시는 없어요. 대개 트로트나 어떤 흥이 나는 음악들은 전부 다 오음계입니다. 아바의 노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쭉 봤더니만 파는 43.65Hz라는 주파수를 가진 진동수고, 이게 전부 다 회전하는 에너지입니다. 시는 61.7354.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라는 파형은 오른쪽 뇌에 영향을 미쳐요. 파라는 주파수는 왼쪽 뇌에다 주파수를 영향을 미쳐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봤더니만 다른 지역에는 아예 없고 같은 전라도인데 왜 고창, 한평, 영광만 이 쌀보리에 기가 있을까? 봤더니만 고창, 한평, 영광이라는 글자에는 파하고 시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을까? 파하고 시음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기가 없어요. 야, 이건 참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일 이 지역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다면은 우리 이름에도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8글자를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명리학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저는 관상을 보거나 그 사람의 운세를 보는 건 안 해요. 단지 이름 속에 이 파와 시가 너무 많다는 거. 음계에서 파시는 제가 다 잘라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칠음계를 들어도 해가 없는데 내 몸 안에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시는 내 뇌를 갖다가 자극해서 인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가지고 한번 좀 쭉 살펴봤더니만 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했더라고. 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음양 오행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사람들의 몸의 구조는 목, 간이지요. 목은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 수는 신장이에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게 상생이 흐르게 돼 있어. 이런 체질은 뭔가 하면은 운에는 좌뇌 경락, 왼쪽 경락, 또 좌뇌는 우측 경락과 연관된 이 X자 상태예요. 원래 인간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범죄 전에는 오른쪽 뇌는 오른쪽 몸, 왼쪽 뇌는 왼쪽 몸 이렇게 경락을 이렇게 딱 반 잘라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뭔가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조였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걸이와 이제 팔찌를 딱 차는 순간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어요. 화수목금토로 바뀌었죠. 목화토금수가 화수목금토로 바뀌어요. 이렇게 오른쪽은 오른쪽 경락, 왼쪽은 왼쪽 경락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게 이 태극 아닙니까? 그죠? 이 태극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좌뇌와 우뇌예요. 좌뇌와 우뇌의 파동이 내 몸에 이 오장에 영향을 미쳐서 육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어디가 지금 문제 있는가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란 것이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런 집 대문 본 적 있죠, 여러분? 앞에 이게 딱 높고 양쪽에 이게 이 집은요, 지금도 집안의 기가 빵빵해, 이런 집안. 대문이 이런 집안. 이게 왜 그런가 봤어요, 내가 글자로. 이게 문문자입니다. 그죠? 이 문문자는 이게 머리예요. 양쪽에 이게 머리. 인간은 머리와 몸이 이렇게 경락이 꼬여 있는데 진짜 문은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문자고 입구자가 있으면 물을 문자예요. 근데 이 집의 구조가 뭔가 하면은 입구자가 제일 중간에 대문입니다. 양쪽이 문문자예요. 이렇게 기가 잡힌 집은 집안의 기가 지금도 빵빵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다가 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다. 이 들을 귀자가 들어가면 들을 문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의 기를 정립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X자로 꼬인 몸의 경락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뭐처럼요? 문문자처럼 바로 잡아줘야 돼, 이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발찌 목걸이 차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좌우를 딱 경락을 꼬인 걸 잡아줘버려. 그럼 몸의 기가 정상으로 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화토금수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화수목금토로 돌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본인 이름에서 뭘 재야 돼요? 파시를 제거해버리면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금줄 치는 거 아세요? 애기 놈은 금줄 치는 거? 근데 이거는 뭐다가 금줄을 쳐놨습니까? 장독대에다 금줄을 쳐놨어. 그죠? 근데 이쪽은 장독대인데 금줄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쳤고. 차이가 뭘까요? 이 금줄을 안 친 된장독에
된장과 간장은 우리 몸의 파동을 꺾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금줄을 친 거는 인간과 아주 친화적인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걸 지금도 내가 놀란 것이, 이렇게 된장독에다가 새끼줄에다가 고추하고 솔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미를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내가 보면 별로 몰라.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파동을 감지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다는 거,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외부의 파동을 잘라놔도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의 주파수와 시의 주파수가 좌뇌와 우뇌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 몸의 오장의 흐름을 한 부분을 꺾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병이 올지 오는 거예요. 저는 뭐 부자 되게 하고 뭐 기운이 왕성하고 그런 거는 몰라요. 단지 우리의 이름 속에 있는 나쁜 주파수로 인해서 인간이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어떤 사주 명리학적인 면이 아니라 양자역학 파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보니까 탈무드에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야, 이름은 우리가 누구야 하고 부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소리가 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을 건드려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이 뭐가 된대요? 말이 씨가 돼서 병을 얻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지면. 그 다음에 잘 되면 뭔 값 한다 그래요? 이름값 한다 그래요. 이름값. 그래서 이 주자는 이름은 천만년을 간다. 또 불가에서는 이름에 모든 것이 있다. 유가에서는 몸과 이름은 하나다. 뭐라고요? 몸과 이름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단지 이것이 인간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면 인간의 몸의 정상적인 파동을 꺾어버리는 파동을 가진 이름은 써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름만 하나 잘 지어도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에 아가서 1장 3절은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이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름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끌린다는 말은 뭐에 끌리는 거예요? 이름에 끌린다는 말이나 이게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과 이름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그냥 안 짓지, 그죠? 다 장명가들인데 가서 물어보고 짓고, 안 되면 나중에 또 이름도 바꾸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걸 또 안 좋을 때는 뭐 호도 바꾸고. 그래서 공자님은 정명순행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어떻다고요? 이름이 바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우리 그래 안 살고 싶습니까? 그래 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구양수가 한 말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네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자기의 이름 석자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큰 기업들 보면 이름에 나쁜 파동이 없어. 그 이름 질 때 아마 그냥 짓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 뭐 그냥 내가 생각이 좋으면 그냥 막 부르고 이랬는데 실제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편에 보면 이름대로 아신다 그랬어요. 이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찌나 목걸이를 찰 때 이름은 바꿀 수 없지만은 그 이름 속에 안 좋은 파동을, 안 좋다는 것은 뭐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파시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파동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 뭐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이게 그 홍영선 기입 이걸 가지고 휴대폰에만 이렇게 딱 넣어놔도 이름에서 오는 파동 전자파는 계속 잡아줘요. 뭐 발찌 목걸이 한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겠죠. 근데 대부분 여기 보면 병이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올까요? 거의 이름 타고 들어와요. 이름이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곡식에도 이 파형을 넣어놨어요. 곡식을 꾸준히 먹는다는 거, 볶은 곡식하고 또 우리가 이게 옷이 같이 연결됐을 때는 아주 좋은 파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자연에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접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좀 뭐 쓰지 말고 뭐를 보는 게 낫겠어요? 햇볕에 나가야 되죠. 근데 햇볕에 나가면 또 뭐를 씁니까? 뭐 발라야 되고 뭐 모자 쓰면 또 안 들어와. 그럴 때 비상수단은 뭐예요? 발가락이라도 10발가락 내놔야 된다. 그러면 발가락 끝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기가 들어와요. 단지 언제요? 햇볕이 났을 그 조건에서.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집안에 요즘은 뭐 꽃을 심는다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심을 수 있겠죠. 그죠? 공간이 되면은 붉은색은 의미 없어요. 보랏빛, 나팔꽃. 이 꽃을 좀 심는다면은 훨씬 더 집의 기운이 밝아지겠죠.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채소나 과일, 고기 먹을 때 하루 종일 씹어봐야 음식에 뭐가 안 들어가요? 기가 안 들어가. 왜? 이게 뭡니까? 백회로부터 들어오는 기와 턱을 타고 들어와서 윗니, 아랫니가 마주칠 때 기를 갖다 이게 합일시키는 매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언제나 곡식만이 그 일을 해요. 이게 이미 발효된 빵은 그 기능이 없어요. 세상 참 복잡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이 단순하고 구식이면 구식일수록 건강에는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이 된장에다가 딱 금줄을 쳐가지고 태양의 길을 땡겨가지고 미생물에게 넣어줘 보니까 된장, 간장이 기가 생겨버리잖아. 그죠? 이거 된장독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뭐 미신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이런 파동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생이라는 게 있어요. 공생. 공생은
한쪽만 이익이 되면 편리공세이고 양쪽이 다 유익이 되면 상리공생이에요. 이 콩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상리공생이에요. 이 콩이 햇볕을 보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전부질을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는 반면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콩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콩을 뽑으면 뿌리에 다 뭐가 있습니까? 혹이 달려있어, 그지요? 그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은 공생관계예요. 근데 기억할 거는 우리는 장에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과 공생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0여 종이 넘는 장내 미생물 목장 주인이라고요. 근데 얘들이 원하는 음식이 생채소나 생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곡식을 원해요. 특기가 있는 볶은 곡식이면 더 좋겠죠. 그걸 넣어주면 여기에서 비타민도 만들고 면역물질도 만들고 항생제도 만들고 항암제도 만들고 기도 만들고 나쁜 기를 상쇄시키는 기능도 장에서 만들어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갔을 때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뭘 먹은지 압니까? 길갈에 진치고 제일 먼저 먹은 것이 볶은 곡식하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이에요. 실제로 이스트가 들어간 거는 먹으면 기가 없어져요. 저는 그냥 했는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과학적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흰개미가 나무 파먹잖아요, 나무. 흰개미가 나무 소화액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흰개미의 후장에는 트리코닌파라는 편모충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그 나무를 소화하고 발효해가지고 당분을 만들어서 개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코닌파하고 흰개미는 공생관계예요, 공생. 그와 같이 우리도 장의 미생물과 공생관계예요. 얘들은 곡식을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생채소, 생과일, 고기를 주니까 얘들이 기아로 해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능이 안 돼버리고 병이 든다는 결과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미가 뭘 하는가 하면 목장을 가지고 있어요. 진딧물 목장. 진딧물 후장에서 나오는 단물은 빨아먹고 개미가 진딧물을 겨울에는 굴 속에 넣어놨다 봄이 되면 다시 옮겨주잖아요. 네? 우리가 오죽하면 개미만도 못할까요? 네. 자, 우리가 푸른 곰팡이에서 뭘 만듭니까? 페니실린. 그럼 장의 미생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항생제, 항암제 이런 걸 다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그 보고독을 마지막 암 환자들이 먹어요. 암 고친다고. 그 테트로도톡신이 청산가리보다 1000배가 독하다 그래. 근데 양식 보고에는 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내장을 먹든 알을 먹든 안 죽어. 이유는 간단해요. 보고를 양식할 때 거기다가 사료에다 항생제를 섞어줘요. 부딪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염증 생기고. 그러면 보고가 먹는 사료를 통해서 들어가는 항생제가 보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테트로도톡신을 만드는 미생물을 죽여버려요. 왜냐? 보고가 테트로도톡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보고 장의 미생물이 만드는데.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보고장에 사는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테트로도톡신을 못 만들듯이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에 약친 게 많나요? 너무 많아요.
생체에서 생가에는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장에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생관계로 살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져 버려요. 특히 곡식은 찌고 말리고 볶았을 때 비록 농약을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먹을 때 농약 검사에 안 나와요. 단지 우리가 지금도 뭐 내가 기가 있는 떡을 먹고 싶다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생막걸리로 만든 기정떡 같은 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뭐 술빵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스트를 넣은 데는 없어요. 누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빵을 만들 때 뭘 씁니까? 누룩 썼어요. 그는 기가 있어 지금도. 요즘은 누룩 안 써. 그러니까 모든 빵집에 빵에 뭐가 없어요? 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맥주에 그냥 목숨을 걸까? 그 맥주에 그게 기가 있어요. 그것도 탄산가스가 있고 전부 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없으니까 그게 꽂히는 거예요. 다 탄산음료에. 아무리 뭐 좋은 과일 주스에도 안 먹어. 탄산음료만 자꾸 많이 팔려. 왜?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본다는 거, 보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뭐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이 기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깨어진 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인간을 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이름 석자에, 그죠?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을 수도 있다. 이름 석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바꾼다고 해결 안 돼요. 또 맨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뇌에 어떤 파동을 갖다 이름을 바꿨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만일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여기 오면 우리가 해줄 수는 있지만은 이거 딱 핸드폰에 하나 꼽아 놓으면 이 파동이 자기의 이 뇌의 파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오는 문제는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오고 저런 사람은 저런 병이 올까? 저게 뭐 운명적일까? 우연일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동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답이 있더라는 거.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된장떡에다가 그 뭡니까? 새끼줄 이렇게 감아가지고 미신이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숯도 하나 달고 그 다음에요 이 솔까지 이거 해놨잖아요. 이 솔까지. 이 솔까지는 보랏빛 파동을 땡기는 역할을 해요. 솔까지하고 고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흰천 있죠. 이 흰천은 흰색은 빛의 삼원색이야. 그러면 태양에서 파동을 잡아가지고 안에 넣어줘. 그래가지고 파동을 검사해보면 달라. 이거는 지금 있는 된장떡에다 하기만 하면 돼. 뭐 돈 들어요 이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못 먹게 해요? 된장 간장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파동이 깨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집에서도 먹으면 되지 뭐. 왜? 입맛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 손님이 오던 부득이 또 먹을 경우가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비만 해놨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것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파는 뭐 벽걸이 갖다 걸어 놓으면 간단히 해결되지만은 그런 게 아닐 때는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 곡식을 먹는 문제, 된장, 간장 문제, 또 이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내가 산다. 그러면 뭐 또 서양식으로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문자. 예? 그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 하나 있죠? 이런 문 하나 잘 해가지고 해놓으면 집안의 기가 그냥 들어와 버려. 어설픈 폼 내지 말고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 이 문 하나 글자 만들 때도 의미를 두고 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하는 이 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무조건 자꾸만 올라가 봐야 답이 없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기를 좀 잘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 생활 속에 잘 실천해서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